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두 번의 큰 변화가 생긴 것이 말입니다. 참고로 전 지금 약 3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나이는 29살입니다. 물려받은 유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제가 만든 재산이니 제 나이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셈이죠. 이만큼의 재산을 모으게 된 것도 사실은 모두 7년 동안 있었던 두 번의 변화 덕분입니다. 7년 전 대학에 다니던 저는 1학년만 다니고 바로 군대에 다녀와 복학했습니다. 당시 전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컴공과는 대체로 남학생들이라 여학생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개발자가 되는 것이 목표였기에 나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며 성적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다만 숙기도 없고 연애 경험도 없어 여학생들에게 말도 못 붙일 정도였죠. 그런데 3학년 학기말 시험을 앞둔 어느 날 식당에서 학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자리에 웬 여학생이 앉아 같이 먹자며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전 깜짝 놀라서 체할 뻔했죠. 그 여학생은 학교에서도 퀸카로 대접받는 이주연이라는 미모의 3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남학생들이 사귀고 싶어 할 정도로 안달이 난 여학생인데 정작 눈이 너무 높아서 아무하고나 안 사귄다는 말이 있었고 심지어 남학생들 사이에 주연이와 사귀는 남자가 과연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학생이 갑자기 제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 전 긴장해서 고개도 못 돌리고 묵묵히 밥만 입에 집어넣을 뿐이었죠. 주연이는 밥 먹는 내내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사실 전 긴장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주연이가 갑자기 그러더군요. 주연이가 듣는 수업 중에 제가 듣는 수업과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안 들으면 자기 학점 미달로 날아갈 처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하는 거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예쁜 여학생이냐 싶었는데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제 마음과 다르게 주연이 얼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도와주겠다고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주연이의 과제를 대부분 도와주었고 제 덕분에 주연이는 어렵지 않게 학점을 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정작 주연이를 도와주는 바람에 제 과제들을 처리할 시간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건 아니다 싶어 거절하려 했지만 주연이는 제가 힘들어서 티를 낼 만하면 데이트하자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마치 연인처럼 팔짱도 껴주며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채찍질하고 나서 당근을 던져준 것이었는데 그땐 그걸 왜 몰랐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4학년까지 주연이의 과제를 도와주면서 전 간신히 장학금을 지켜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졸업과제를 앞두고 주연이가 던져주는 당근의 약발이 떨어진 것이었는지 제가 제정신을 차린 것인지 저는 주연이에게 단호하게 톡으로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남기곤 졸업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달래듯이 톡이 몇 번 오더니 금방 그만두더군요. 그래, 어차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나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한 거였을 테니 금방 잊게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 생활에 전념하며 졸업 준비와 함께 취업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학교 성적은 탑이었고 졸업 작품으로 제가 만든 어플이 공모전에서 상도 받으면서 알만한 게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과 졸업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말입니다. 학교에선 코스피에도 상장된 대형 게임 회사에서 입사하라고 연락이 왔으니 전 학교 내에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심지어 입학하고 처음으로 이사장실에서 차도 마셔봤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프로그램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저를 칭찬하시며 저녁에 술을 사주시겠다며 자리를 마련하시더군요. 신입생 OT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던 터라 교수님이 사주시는 술이 처음엔 마시기 힘들었지만 몇 잔 들어가면서 살짝 취기가 오르자 나중엔 술술 잘 들어가더군요. 게다가 기분까지 좋아서 까짓 거 한번 취해보자 싶어 잔뜩 마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워낙 술이 세신 터라 저도 유전인지 소주 3병은 먹은 것 같은데 많이 취하진 않더군요.
적당히 기분 좋은 정도에서 교수님과 동기들과 헤어져 집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팔짱을 확 끼며 아는 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녀였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과제를 해결했던 이주연. 순간 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고 팔짱을 뿌리쳤습니다. 오랜만이라면서 아는 체를 하는 주연이었지만 전 오히려 술 기운 탓인지 마음에 있던 얘기를 쏟아내버렸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말라고. 1년 동안 잘 이용해 먹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어차피 곧 졸업이니까 앞으로도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갈 길 가자고. 그러자 갑자기 주연이가 훌쩍이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로 근처 번화가,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갑자기 주연이가 울자 전 난감해져 어쩔 줄 몰라 일단 달랬고, 주연이는 잠깐만 자기랑 얘기 좀 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때도 역시 뿌리쳤어야 했는데 전 어리석게도 주연이와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칸칸마다 공간이 나눠져 있는 술집이었는데 전 앉자마자 주연이에게 할 얘기 있으면 얼른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연이는 자기가 도와달라고 한 건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더군요. 그리고 자긴 정말 절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접근한 거라고 말입니다. 다들 자기 얼굴과 몸매만 보고 치근덕거리는데 강의 들으면서 절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계속 딴짓하고 집중도 안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말이에요. 자긴 솔직히 공부도 못하고 진로도 못 정했는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제 모습이 매력적이었다면서 그래서 말을 걸었다는 겁니다. 진지하게 훌쩍거리며 말하는 주연이의 말을 전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고, 주연이는 처음으로 제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진심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사귀게 되었고, 졸업 후에 전 바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게임 회사에 개발자로 입사했습니다. 주연이는 졸업 후에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보긴 했지만 잘 안 되어 일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느 연인처럼 일주일에 2-3번씩 만나며 데이트를 했고, 저는 초봉으론 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연이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선물도 곧잘 사주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사귄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주연이는 아예 제대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자 하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겠다며 공부를 하더군요. 저도 그러라고 했고 남자친구로서 자격증 따는 데 필요한 학원 강습료 정도는 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주연이는 학원도 2-3달 다니다 흐지부지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러면서도 툭하면 요즘 뜨는 것을 배워야 한다면서 계속 학원을 바꿔가며 다니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은근슬쩍 저한테 학원비를 내달라고 부탁했고, 전 월급을 쪼개 학원비를 대신 내줘야 했습니다. 때만 되면 선물에 여행, 데이트 비용, 학원비까지 제 부담은 점점 커졌고, 적자는 월급이었지만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주연이에게 모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직장 3년 차가 되었는데도 모은 돈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연이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뜸 자긴 아무래도 직장 일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그냥 제 와이프 하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설마 이것은 결혼하고 싶다는 신호인가 싶어서 전 들뜬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차라리 결혼해서 살림을 하면 돈도 덜 나갈 것이고 저런 예쁜 주연이와 결혼한다면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 착각했었나 봅니다. 모은 돈을 탈탈 털어 500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도 준비하고 나름 멋진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곤 주연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주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곤 결혼을 승낙하더군요. 그 후 일사천리로 부모님께 말씀드려 결혼 승낙을 받았고 상견례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연이가 소원이 있다면서 자긴 아직 결혼할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어릴 때부터 꼭 영화처럼 친구들을 모아놓고 약혼식을 먼저 해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뭐 어차피 결혼할 거 그 정도 소원 못 들어주겠냐 싶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을 불러 약혼식도 올렸습니다. 당연히 약혼 선물로 명품백도 준비해서 주연이에게 주었고 약혼식에 모인 사람들 모두 우리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날짜를 잡고 결혼할 일만 남았구나 싶어 약혼식 후엔 주연이에게 더 자주 만나며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식 끝나고 한 달이나 되었을까 주연이가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톡을 보내도 몇 시간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상하다 싶어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불길한 징조는 틀리지 않나 봅니다. 주연이가 자취하는 원룸 현관문 앞에 배달시켜 먹은 재활용 쓰레기가 있었는데 순간 삐져나와 있는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 2쌍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싶어 현관문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에서 귀에 익은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에 몸부림치며 내뱉는 신음소리. 주연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전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며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주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남자가 전화 온다고 하자 주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냅두라며 한마디 하더군요. 냅둬. 또 그 찐따 새끼겠지. 좋아. 자기 계속해줘.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할까요? 전 있는 힘껏 주먹으로 현관문을 내려치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주연이는 뭔가를 알아차렸는지 톡이 오고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상적인 톡을 보내더니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제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아무래도 자긴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더군요. 마치 헤어질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가증스럽게 제 행복을 기도하겠다면서 착하게 톡을 보낸 것을 보곤 얼마나 주먹을 부르르 털었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를 보내고 나니 허구한 날 술만 마시게 되더군요. 몇 달 동안 계속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폐인처럼 회사 일에 매달려 사니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결국 신장에 이상이 생겨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라는 말에 눈물만 나왔습니다. 왜 내 인생에 그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왜 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입원한 날 밤 병원 옥상에서 바보처럼 우는데 어떤 아저씨가 올라와 담배를 피우며 젊은 놈이 왜 우냐며 저를 달래주더군요. 그 아저씨는 저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아저씨였는데 쉬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한테 담배를 물려주자 그 아저씨한테 신세 한탄이나 하자 싶어 그동안 있었던 주연이와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저씨는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라면서 그런 것들에게 복수하는 건 더 잘 사는 방법뿐이라며 이렇게 울면서 한탄할 시간에 너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해서 성공할 생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입원실 병상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틈만 나면 아저씨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폐암 환자로 입원한 장기 입원 환자였습니다.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게 잘하는 게 뭐냐고 물으셨고 전 게임을 만드는 걸 잘한다고 나중에 게임 회사를 차려서 성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회사 차리는 거 돈 많이 든다며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회사를 차리면 1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 아저씨와의 만남 덕분에 지금의 재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아저씨는 늘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뭔가를 거래하곤 했는데 제가 뭐냐고 물으니 돈 버는 거라면서 아무한테도 잘 안 알려주는 거라며 특별히 보여주겠다더군요. 뭔가에서 봤더니 마진 거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가이드를 받고 거래를 하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주식도 아닌 것이 신기하다 싶어 처음 보는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익이 난 것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거의 매일 적게는 수십에서 많은 날은 수백까지 수익이 인터넷 뱅킹에 찍혀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의 계좌엔 무려 10억이 넘는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즉시 모바일로 아저씨가 가르쳐준 사이트를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머니를 이용해서 거래까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수익이 지급되더군요. 그제서야 아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저씨한테 제가 수익 낸 걸 보여주자 그걸로 돈 벌고 너가 잘하는 일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후 퇴원을 했고 아저씨한텐 나중에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전 아저씨 말대로 정말 일만 했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 마진 거래도 계속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월급까지 더해 계속 거래 자금을 늘려가며 수익을 키우니 1년도 안 돼 2억을 찍었고 2년째 되는 해엔 5억 넘는 종잣돈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째 되던 해엔 게임 회사를 차려 독립했고 마진 거래로 버는 돈을 계속해서 자금으로 투입해가며 게임도 출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데 톡이 오더군요. 받자마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주연. 차단한 줄 알았던 그 이주연이 연락 와선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차단할까 싶었지만 저는 흔쾌히 축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3억짜리 외제차와 최고급 명품 양복으로 풀세팅한 후 결혼식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웨딩카 앞에 제 차를 세워뒀고 모델로 일하는 친구 여동생을 여자친구로 대행시켜 결혼식장에 갔는데 모두 저와 친구 여동생만 보더군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껏 결혼의 꿈에 부풀어 있던 주연이는 완전히 달라진 제가 여자친구라며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자 한눈에 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떡하니 신랑 신부 촬영 때 신랑과 신부 옆에부터 촬영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딩카에 올라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차에 친구 여동생을 에스코트해서 태우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러자 모두 웨딩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두 사람을 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일그러지는 주연이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 직후부터 며칠 동안이나 주연이는 전화와 카톡으로 제게 자기 결혼식을 망쳤니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댔지만 전 그대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으로 돌아가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제 조건이 아닌 내면을 바라봐주는 진짜 괜찮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진 거래로 저처럼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